규제를 강화 앞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공급을 안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소식들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적정 보유세와 실거주형 주택과 비거주형 주택의 차이를 준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다고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닥부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PD님께서 읽어주신 게 트위터 X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그대로 워딩을 갖고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얘기한 거다 보니까 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를 제가 그대로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워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적정한 보유세라는 언급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보유세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적정하지 않으니까 내리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더 올리겠다라는 의도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맞고, 왜냐면 기존에도 계속 보유세가 OECD 국가보다 낮다, 올려야 된다 이런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언급을 한 겁니다.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나오는 건 맞는데 주택 가격에 따라서 종부세가 또 매겨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군이 다르거든요. 즉 뭐냐면 중저가 주택이라는 데가 있고 고가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OECD 국가 기준으로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OECD 국가보다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가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근데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낮지 않거든요.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유세 구조 자체가 좀 특이해서 그렇거든요. 종부세도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좀 할증이 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얘는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OECD 국가보다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가 낮으니까 얘를 조금 높여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좀 반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올릴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의도가 되는 거는 중저가 주택이 10억, 20억 이하 주택들이잖아요. 이런 주택들은 대부분 본인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표랑 영향이 있어요. 근데 중저가 지역에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표심을 잃고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건드릴 수가 없고요. 건드릴 수 있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표랑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더 강화해서 세수를 확보해서 아래쪽으로 확대하겠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계속 강조하는 것 같은데, 강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뀔 거다라는 거죠. 실거주 1주택 그리고 비실거주 1주택, 이거를 차이를 둬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차이를 둘 생각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차이를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디가 타겟팅일까요? 실거주 1주택 규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얘기 나오는 거는 주택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한 디스어드밴티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비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대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비실거주 1주택을 거주하기 싫어서 비실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출 구조를 보면은 대출을 막 2억 얼마 안 해주죠. 최근에 뭐 6억 해주는 것도 3억밖에 안 해주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세입자 전세자금 퇴거 대출도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거주 1주택 하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또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고, 여튼 이렇게 규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반드시 좀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언급을 또 하는데요. 초고가 주택은 얼마인가? 갑자기 얼마인가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토론회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금액이 나오니까 막 투표를 하고 그랬거든요. 실시간으로. 이게 기준이 신설이 되는데 금액을 보면은 명확할 것 같은데 뭐 10억, 20억, 30억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30억 얘기하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 나온 게 한 40억에서 이제 50억이거든요. 40억에서 50억짜리는 초고가 주택 기준이 좀 신설이 돼가지고 보유세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현행 보유세, 뭐 중부세 포함해서요, 한 2배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는 안 건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뭐 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본인들의 표와 영향이 있는 데고, 여기는 표와 영향이 없잖아요. 40억, 50억짜리 주택군들이 대부분 강남권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비율밖에
수준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저런 지역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들에 대한 보유세가 올라갈 거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도 신설될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부동산 토론이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정부가 주택 공급, 금융, 세제 3대 의제를 중심으로 릴레이로 열고, 마지막 23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 방향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닥부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국토부에서는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먼저 얘기했는데 그게 7월 14일 날 얘기를 했고, 주체가 국토부였고요. 국토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급의 알맹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7월 15일 날 금융위에서 대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7월 16일에는 재경부에서 이 세제는 완화되는 게 없을 겁니다. 이번 발표는 다 강화될 거고요. 어떤 것들이 강화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7월 23일에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토론하겠다, 이 논의 걸친 거를 뭐 요약 정리하겠다라는 얘기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주택 공급 관련해서 보면은 제가 이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택 공급이 되려고 하면 현행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규제를 완화해야지만 공급이라는 게 원활히 될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공급은 뭐냐면 민간에 대한 공급이에요. 민간 공급. 공공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규제를 지금 완화하는 스탠스일까요? 지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규제를 강화 앞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공급을 안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규제를 푸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주택 가격이 급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급등을 하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지지율에 타격을 받으니까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제를 하면서 뭔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민간의 공급 자체는 앞으로는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남는 거는 어떤 공공이나 비주택에 대한 공급일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실효성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출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 크니까 이걸 규제해야 된다. 지금 대출 총량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7월 15일 날 금융위에서 어떤 대출 규제에 대한 발표를 한 것도 없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6억 대출이 한도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3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이미 금융권에다가 대출 총량을 리밋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 절반 그 이하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한도가 계속 줄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제인데 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있는데 취득세는 이미 어차피 12%가 넘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한 20억, 30억 정도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지금 고가 주택이죠. 40억, 50억짜리 주택이 보유세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구간 자체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양도세도 보면은 이미 다주택자 중과이긴 하지만은 이게 장특공 같은 경우 혜택을 많이 축소할 거기 때문에 역시 양도세 혜택도 많이 축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더 전반적으로 다 강화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종합 토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좀 수렴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해진 거잖아요. 규제의 틀, 대출도 규제하는 거, 세금도 올리는 거, 이미 정해진 거에 대해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그냥 발표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뭐 그거를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오세훈 시장이 뭔가를 좀 언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일단 얘기는 이거는 뭐 경청의 자리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바를 발표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은 힘들고 대출도 총량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보유세와 양도세가 더 강화될 건데 이렇게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닥부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부동산 토론에는 실질적인 공급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초고가 주택 구간 신설, 대출 규제, 비거주 주택 규제가 강화될 것이 확실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6년 하반기 주택 시장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시장을 볼 때는 군을 조금 세분화해서 봐야 돼요. 주택 가격별로 봐야 되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중저가 주택 있죠. 중저가. 특히 비규제 지역. 주택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이미 나고 있고 호가가 오르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감이 없거든요. 근데 이미 풍선 효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대출 규제를 좀 많이 하는 스탠스다 보니까, 근데 규제 자체도 잘 뜯어보면 10억짜리 이하까지는 그렇게 주택 규제가 심하진 않고, 그리고 뭐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혜택이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로 풍수효과가 많이 나고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는 좀 강한 상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택을 내가 매수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아직 반등조차도 안 한 지역들이 꽤 많거든요. 경기도 일대. 그리고 이제 중고가 주택을 보면 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되는 데는 뭐 여기는 이제 보유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들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되게 만족해야 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20억 30억짜리 들고 있으면 이미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내가 20억 30억짜리 들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다들 강남으로 가고 싶고 더 좋은 데를 입성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규제가 많잖아요.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대출이 지금 뭐 2억도 안 나오는데 그거 받아가지고는 이거 팔면은 부동산 수수료도 내야 되고 살 때 어떤 취득세도 내야 되고 거래세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내 거보다 더 안 좋은 걸 갈 수도 있잖아요. 더 자산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매도 자체를 대부분은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 실제 그렇거든요. 물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도 규제한다라고 하니까 비거주 안 했던 사람들도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세 세입자도 나가서 전월세 물량이 더 없어져서 전월세 물량도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간혹 가다가 뭐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매물들이 하나씩 나오면 거래는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매수자가 생각보다 많은 게, 최근에 반도체 직장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의 성과금이 워낙 많이 풀려서 뭐 인당 막 6억씩 풀린단 말이에요. 맞벌이면 12억, 연봉까지 하면 거의 1년에 10억대 후반의 자본이 있고, 거기에다가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5억까지도 저리로 대출을 해줘요. 뭐 1점 몇 퍼센트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내가 한 번에 이런 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가 매물이 없어서 매물이 안 나와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여기도 가격이, 이런 구간도 이런 수요층 때문에 상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탄이 사실 그래서 20억이 넘은 거예요. 남는 거는 이제 초고가인데, 초고가를 보면은 40억에서 50억 주택군인데, 여기는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이란 얘기가 가격이 몇 억씩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매물이 잘 안 나왔던 게 가격이 좀 과거 가격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합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팔겠죠. 최근에 매수한 사람은 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보유세를 내가 1년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냈던 분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낸다라고 보면은, 올해 갑자기 4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을까요? 내가 소득이 없어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2천만 원도 부담이 되는데 4천만 원 내라 그러고, 내후년도에 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은퇴도 하셨고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심약자 매물이 출현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 시장 구간 자체를 저는 보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합 기간은 굉장히 짧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물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과거에 학습 효과가 또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도 보유세를 막 올려가지고 팔았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팔아서 다 손해났죠. 거의 주택 가격이 2배, 3배씩 올랐는데,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안 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안 파는데, 간혹 가다 나올 경우에 그런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잡아도 괜찮죠. 그래서 보합기가 좀 지나서 다시 좀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을 살 때 이거를 누가 사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런 매물 누가 살까요? 지금 누가 살 수 있을까?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현금이 40억, 50억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보유세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 자체가 초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 자본도 많아야 되지만 소득까지 높아야지만 저런 데를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내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투자를 잘 하면 보유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자산도 많아야 돼, 현금도 많아야 돼, 소득도 높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주게 되면 시장 상황이 너무 많이 초양극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자본력이 내가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런 데를 좀 보셔야 되죠. 생애 최초이거나 자본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데를 봐야 될 것 같고, 단 이제 이런 데를 갔다가 내가 이런 데로 갈아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더 투자를 염두에 두고 좀 더 상급지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데보다는 정비사업을 가는 게 낫겠죠. 정비사업, 서울권의 정비사업을 가는 게 맞고, 이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떤 빌라인데 얘가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입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초고가 시장에 있는 입주권의 가격은 사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유세, 종부세 이슈가 없거든요. 얘는 좀 있으면 관리처분이니까 떨어져가지고 토지밖에 없죠. 나대지니까 종부세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아서 이런 매물을 누가 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종부세도 안 나오는데. 근데 입주를 보면 입주 시점이 한 5년에서 6년 후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정권은 4년 남았으니까 이런 분들은 더 버티겠죠. 그래서 매물이 더 씨가 마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